연구개발 예산을 대규모 삭감을 해가지고 연구개발하는 대학원생들, 연구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내 연구자들 부르고 있어요. 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연구해라. 그걸 연구를 하면 그게 바로 경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도 정말 논밭이 소 한 마리가 이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논밭 팔아서 대학 보냈잖아요. 소 팔아서 대학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하잖아요. 우골탑. 상가탑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도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선진국가 된 겁니다. 이제는 국가가 연구 개발을 해야 돼요. 국가가 국민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R&D 예산이에요. 그게 연구 개발 예산이라고요. IMF 때도 우리는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지 않았어요.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아깝다고 R&D 예산을 5조 원이 넘게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관리 능력 부족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렇게 방치해서 약육강식, 승자 독식, 소수의 기회 독점 이렇게 방치하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예측되는 안정적 사회라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가 있다. 혹시 전쟁 날지 모른다. 핵전쟁 날지 모른다. 이 미국의 연구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 우리 경제가 살겠어요? 아리백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모든 글로벌 기업들, 국제거래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것 외에는 사지 않는다. 이게 R200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표준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도 5년,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하려면 공급받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5년 후에, 10년 후에 너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 계획서를 써내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7%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들은 보통 지금 현재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30에서 50%, 많으면 70%까지 돼요. 그런데 한국은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춰버렸어요. 더 낮춰버렸다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다가 지금은 줄고 있어요. 하도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괴롭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5년 후, 10년 후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다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예요. 화석연료, 석탄, 오일, 샌드오일 무궁무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도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 나라도 하는 일을 에너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원자력 한다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여러분,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기준 하나 만들었대요. CF풀이라고. 탄소풀이 100인가 뭐 있었어. 여러분,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그래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려는데,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우리가 기준 만들면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옵니까? CF 풀이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아리백 준비도 안 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런 상태가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되면 이 나라 경제는 앞으로 회생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경제 아닙니까? 이 경제, 대한민국 경제 주축은 수출이에요.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재생에너지예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지방소멸이에요. 지방소멸. 지방에 가면 인구가 없어요. 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요. 땅값이 계속 올라요. 땅값이 평당 1억, 2억씩 하는 동네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땅 가진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이 정부가 너무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안이라고 하는 군이 있어요. 전국에 유일하게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 있습니다. 군. 그게 신안군이에요. 신안군. 근데 전국의 모든 시군들이 다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다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신안군이에요. 왜 늘어나냐? 신안군은 가면 섬이 많으니까 해안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해안이. 이 해안들을 보면 염전하다가 아예 안 하고 있는 폐염전이라든지 이런 갯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안군수가, 내가 맨날 신안군수 칭찬을 해가지고 홍보대사가 됐는데, 이 박우량 군수라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햇빛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기본소득. 어떻게 했냐? 돈이 크게 들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펀드가 있어가지고 다 빌려줍니다. 저리로. 왜냐하면 수익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어디 땅만 확보하면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약서상 이게 안정적으로 다 얼마에 사주기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손해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30%인지 지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돈 없으면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쓰면 정부에서 펀드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럼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태양, 바람, 이게 엄청난 에너지인데 이거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특정인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주도하는 사업들 주로 외국의 펀드들인데 거기 한 70% 가지고 30-40%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지자. 그래서 신안군은 현재 상태로 1년에 가구당 250만 원 정도씩인가를 뭐 적게는 150만 원 이렇게 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애 어른 가리지 않고 돈이 많든 적든 가리지 않고 주민이면, 그러니까 자꾸 1년에 가구당 이러면 혼자 가면 200-3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둘이. 그러고 고기 잡고 낚시하고 뭐 좀 편안하게 좀 즐기고. 여러분도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안군으로 자꾸 이사를 너무 자꾸 들어와가지고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30대까지 들어오면 바로 지급해주고 40대가 들어오면 1년 후에 지급하고 50대가 들어오면 3년 후인가 뭐 이렇게 정했대요.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신안군 해안에 극히 일부만 했을 경우입니다. 그 보니까 몇 개 없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만약에 그 해안 일대를, 서남 해안 일대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을 하도록 해놓고 아무나 태양광 생산해서 팔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해안 아니라 산꼭대기에 노는 밭 많죠. 시골에 논뚝길, 밭뚝길 많죠. 농로 있죠. 도로 있죠. 제방 있죠. 이런 데다 태양광 쫙 깔아가지고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 팔면 그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지금은 전력 계통이 전기를 전기를 받을 수만 있어요. 전기를 생산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지능형 전력망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전기가 이쪽으로 갔다가 남으면은 전기가 저쪽으로 가게,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산업화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됐잖아요. 김대중의 정부화 고속도로 때문에 한국이 IT 강국이 됐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쫙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태양광 풍력 발전해서 자기 쓰고 남는 거 팔 수 있게 해주면 대한민국 에너지 다 자급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 소득도 늘고, 재생에너지는 도심에서 생산이 안 돼요. 결국 시골로 해안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의 인구 늘 거 아닙니까? 균형 발전되고 지역 살고 우리 행복하고 소득 늘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고마운데 잠깐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걸 할 때입니다.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이런데 대량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까는데 몇십조 원 들 거 아닙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까는데 돈을 들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경기 과열이 돼요. 지금 이런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보증을 해주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깔고 재생에너지 대대적으로 확보하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으니 아리백 걱정 안 해도 되고, 국민들은 소득 늘어나고, 이거 까느라고 일자리 생기고 산업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슨 지능과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이라고 한 거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거 뭔지 기억해 보세요. 불황이니까, 돈이 안 도니까 테네시 댐을 불도저로 안 만들어 삽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그때 처음으로 복지재택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사용자하고 힘의 격차가 너무 나서 노동자들이 몇 명이 우리 월급 올려주세요, 우리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은 소유죄, 반란죄 이래가지고 다 교수형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막았어요. 사용자하고, 즉 사장하고 노동자 개인이 어떻게 이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냐,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단체로 달려들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사용자들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좋은 노동 환경 만들면서 미국이 50년 호황을 누린 거예요. 중산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바로 대공황 때, 그때 생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세금 올리자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불황에도 돈을 버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돈 버는 집단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 위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을 때도 에너지 기업들은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소득세, 법인세, 이 소득세 세금을 91%까지 올랐어요. 소득의 91%를 다 낸 게 아니고, 야, 1,000억 벌 때는 10%, 2,000억 벌 때는 30%, 3,000억부터 5,000억까지는 얼마? 30조에서 50조를 벌었어. 그러면 90%네.
이런 식으로 누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 90몇 %에서 중단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져서 지금 20몇 %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복지 지출하고 테네시 강에 삽질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중산층이 생겨서 세계 강국이 됐어요. 지금 이 불경기 때가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할 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박정미 후보, 우리 강청희 후보, 그리고 김태형 후보,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다녀보면은 길이 있는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조금만 방향만 정해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민주당에 기회를 주세요. 지금 2년 동안 한 거 보십시오.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아니, 부자 감세를 왜 하냐고요. 서민 지원 예산을 왜 깎냐고요. R&D 예산은 왜 깎으며 청년 지원 예산을 왜 깎아요 도대체. 이럴 때일수록 정부 지원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부자들만 더 많이 살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저번에 우리가 표를 이만큼 얻었는데 지금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도 표가 똑같이 나왔네 이러면은 그냥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번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야, 이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돼, 스톱, 이 길로 가자. 정말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 나라로 가자. 경제가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가자. 다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 되자. 선진 대한민국 강국으로 4대 강국을 향해 가자.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데, 다만 무능하고 무관심한 정권이 그 길을 막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나서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 내 뜻대로 해라, 우리가 살 길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한 사회 만드는데 너희 온 힘을 쏟아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잘 준비된 후보도 있습니다. 한번 더 와가지고. 강남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의 간절함이 모이면 그것이 도도한 물결이, 거대한 물결이 돼서 이곳 강남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강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수서는 우리 강남을의 가장 핵심 지구입니다. 저 위를 보십시오. 여기 후원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 대표님입니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강남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길에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의사 많이 미워하시지만 의사들은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투자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옳은 말 하는데 정권에 반대되는 말 한다고 입 막고 범죄자 만드는 게 잘하는 짓입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독재를 심판해 주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반드시 4월 10일 모두 투표해서 심판합시다. 여러분, 강청희 후보는 제가 영입한 거 아시죠?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강남 올라왔어요. 힘든 일을 결정하셨는데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손 꼭 잡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태형 후보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갑 민주당 후보 김태형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정말 훌륭한 말씀 아니십니까?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고속도로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대표님께서 단식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은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권 모든 판단 기준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반대로 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정권 오래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의 선배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해야 된다. 선거는 간절해야 이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한번 뽑아보자.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는 그 간절함. 우리 그 원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을 간직하신 그런 간절함입니다. 그걸 풀어드리려고 저희들이 나왔고,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왜 강남은 막대기만 꽂아놔도 국힘 후보가 되느냐? 막대기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막대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번 선거 강남의 간절함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 3명 꼭 선택해 주시고, 강남에서 이기면 서울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동작으로 영등포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한테는 인터해주세요. 자, 여러분, 사랑해요. 강남은 민주당 이기지 못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청장 이겼잖아요. 강남구청장을 민주당이 이긴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정권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강남구청장 선거도 이겼는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 3명을 다 당선시키는 것이 바로 강남 구민이 이기는 것입니다.